한국과 4강 경기 포기, 요르단. 한국전 앞두고 대반전 폭탄 발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결승전 진출을 노린다. 클린스만호는 7일 한국 시각 오전 12시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일정을 소화한다. 어렵게 준결승까지 온 클린스만호다. 조별리그에서 아쉬운 경기력 속 1승 2무로 토너먼트를 밟았다.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고 8강에서도 호주와 연장전 접전 끝에 2에서 1역전승으로 준결승 무대를 밟았다.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아 최정상을 노린다. 요르단을 꺾는다면 우승까지 단 1경기만을 남겨놓게 된다.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23위인 만변, 요르단은 87위다. 역대 전적은 3승 3무로 한국이 앞서 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이번 대회다. 조별리그 2차전 당시 1에서 2로 끌려가다 종료 직전 황인범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자책골로 이어지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력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황희찬, 울버햄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요르단은 대부분 자국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며 핵심 공격수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가 유일한 유럽파다. 가장 큰 변수는 김민재의 공백과 선수단의 체력 부담이다. 이번 경기 클린스만호의 미들맨 김민재가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 없다. 김민재는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 8강 호주전에서 한 차례씩 경고를 받았다. 호주전 선발 출전한 김영권, 울산 HD를 비롯해 정승현, 울산, 박진섭, 전북현대, 이 일을 메울 수 있고 김지수, 브렌트포드, 김주성, FC 서울 등이 벤치에서 출전을 대기하고 있다. 조별리그부터 확실하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가운데 토너먼트에서 연이은 연장전을 소화한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담도 걱정된다. 요르단은 16강에서 이라크에 3에서 2, 8강 타지키스탄에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모두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펼쳤다. 하지만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부터 팀의 핵심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었고 16강, 8강에서는 모두 연장전까지 치렀다. 지난 경기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했지만 요르단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는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결승전까지 진출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 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긴장을 풀고 다가오는 도전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방해 요소를 떨쳐내야 한다. 한국 선수단은 경험이 풍부하다. 목표는 결승 진출이다. 우리는 120분 동안 경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승부차기까지 할 준비가 됐다. 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2015 호주 대회 이후 9년 만이다. 상대는 오는 8일 열리는 이란과 카타르의 맞대결 승자다. 이후 결승전은 11일 오전 12시 카타르 루사일에 위치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 대체불가 핵심 MF, 황인범이 깊이 새겨야 할 충고, 실수가 계속 나오면 나쁜 실력이 된다. 2023 아시안컵 3일, 이하 한국 시각, 호주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을 마친 후 클린스만호 주축 미드필더 황인범이 동료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전했다. 치명적인 패스미스로 선제골을 내준 데 대해 미안해하면서도 역전 드라마를 펼친 태극전사들과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인범은 클린스만호의 대체불가 핵심 미드필더다. 공수 조율을 담당하고 해결사 구실도 종종 해낸다.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을 누비고 득점이 필요할 때는 직접 슈팅을 시도해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한국의 16강 진출에 큰 공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도 황인범은 해결사로서 중요한 득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가볍게 왼발 슈팅을 시도해 바레인 골문 상단을 갈랐다. 이번 대회 클린스만호의 첫 골 주인공이 됐다. 요르단과 2차전에서는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냈다. 1에서 2로 뒤진 후반전 추가 시간에 손흥민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고 요르단 수비수에 맞고 동점골이 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다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1에서 0으로 앞선 후반 6분 수비 쪽에서 공을 잡다가 미스를 범했고 동점골을 내주는 위기를 자초했다. 공을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선수의 발에 발을 밟혔으나 파울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대 반칙성 플레이로 억울할 법했지만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불필요하게 위험한 터치를 펼친 부분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황인범은 호주와 8강전에서 엄청난 실수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반 42분 수비 쪽에서 옆쪽으로 패스를 건넨 것이 상대 선수에게 향했고 곧바로 호주에 결정적인 찬스를 내줬다. 이후 호주의 공세에 한국 수비가 크게 흔들렸고 결국 크레이그 부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한국의 공수 연결골이 임무를 맡는 황인범이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수비에서 치명적인 패스를 범하고 말았다. 경기 후 자신의 실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저의 실수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다며 후반전에 모든 것을 쏟았다. 다음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준 동료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오늘 실수는 다른 쪽으로 만회하겠다. 고 다짐했다.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비 쪽에서 집중력 잃은 플레이는 곧바로 실점 상황으로 연결되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 한국의 패스 줄기를 담당하는 황인범이라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키플레이어로서 상대의 강한 압박과 파울성 플레이를 안전하게 피해 나가는 게 상책이다. 실수가 계속되면 나쁜 실력이 된다. 는 말을 잘 새기고 요르단과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에서 안정적으로 한국을 이끌어야 한다. 3. 카타르 현장, 외신도 김민재만 언급. 하지만 대안 있다 오른쪽 화살표 한. 괴물 없이 요르단 복수 도전. 외신들조차 괴물,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클린스만호가 김민재 없이 요르단전 복수에 나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는 7일 새벽 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에 아흐메디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중동 복병 요르단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 맞대결을 펼친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요르단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한 번 붙였다. 최종 스코어는 2에서 2였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쉬운 결과였다. 당시 1에서 2로 지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어렵게 승점 1을 따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을 따져봐도 한국은 23위, 요르단은 87위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선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 한국과 요르단은 조별리그에 이어 4강전에서 다시 맞붙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서력전이다.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국은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직전 8강 호주전에서 옐로카드를 한 장 추가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4강 요르단전에 뛰지 못한다. 조별리그에서는 김민재가 뛰었는데도 이 실점을 기록했다. 4강에서는 김민재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 더 어려워졌다. 모두가 김민재 결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5일 카타르 도하의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한국 요르단 4강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과 황인범, 즈베즈다을 향해 질문이 쏟아졌다. 요르단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번 대회 한국의 수비가 좋지 못했다. 요르단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질문했다. 황인범을 향해서는 다음 경기 김민재가 뛰지 못한다.
수비적으로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라고 말을 던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 24도 지난 5일 아시안컵 4강 경기들을 분석하며 한국은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가 출장 정지 징계로 결장한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맞대응을 예고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조별리그에서의 요르단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이 실점했다. 요르단의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4강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수비적으로 요르단의 장점을 잘 봉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고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어떻게든 요르단보다 한 골을 더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드필더 황인범도 같은 생각이었다. 황인범은 실점을 많이 했지만 득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요르단전에서 김민재가 없다고 해서 수비가 흔들린다거나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뒤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누가 나가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점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선수는 여럿 있다. 이번 대회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를 포함해 센터백 자원을 6명이나 데려왔다. 옵션이 많다. 16강전에서는 기존 포백이 아닌 3백을 쓰기도 했다. 베테랑 김영권, 울산 HD를 중심으로 정승현, 울산 HD도 꾸준히 뛰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 소속팀에서 함께 뛴 만큼 찰떡호흡을 자랑한다. 박진석, 전북현대, 도 8강 호주전에서 미친 제공권을 선보였다. 김주성, FC 서울, 김지수, 브렌트포드, 또 언제든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클린스만 감독도 김민재가 후방에서 리더로서 잘해줬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정승현이 나올 수 있고 박진석 등 수비형 미드필더를 변칙적으로 쓸 수 있다. 센터백을 내려서 3백 전술도 있다. 정승현은 지속적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여러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르단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수비 전술을 꺼내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